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이 휴대폰의 문자나 카카오톡에 어떻게 하면 위증교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동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명시한 대로 그 김동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빗고는 이런 문자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 앞으로 위증교사는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많은 글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 그 재판부는 그 판결문 전체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의 논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김동현 재판부는 이걸 이재명을 무죄로 해놓고 그 법리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창훈에 이은 이 김동현, 그 다음 불법에 대해서 엄정한 재판을 하는 신진우와 한성진 부장판사, 이렇게 엇갈리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렇게 나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이재명을 무죄로 해주기 위해서 억지로 논리를 세웁니다. 그 억지로 논리를 세운 것이 이게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 고의성은 없었다. 그래서 이 위증이 있었던 부분, 김진성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하고 이재명은 무죄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법조인들이 대부분 어느 진영의 법조인이든 모두 다 예상밖이었다. 이런 판결문은 본 적이 없다. 이건 2심에 가서 뒤집어질 것이다. 고등법원에 가서 뒤집어질 수밖에는 없다. 김동현은 이재명을 어쨌든 무조건 무죄로 해주기 위해서 우리 법조계에서 그동안 본 적도 없는 그런 판결문을 내놓은 셈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검찰과 판사, 검사와 판사를 분리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지금 없애버리겠다, 모두 탄핵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판사에 대해서는 존경한다, 존중한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판결문에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김진성과 서울중앙지검이 소위 회유 협박,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이런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드러난 증거와 법리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 검찰에 대한 감정이 묻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동현이 지금 이런 부분을 이 판결문에서 숨길 수 없었다. 무리한 이 법리 구성을 했다. 그래서 2심에 가서 뒤집어질 것이다. 김동현은 이재명 측과 이 모종의 여러 가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론의 감시를 받고 있어서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판결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이 검찰에 대한 감정, 이재명이 검찰에 대한 나쁜 감정이 이런 판사들에게서는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반면에 신진우 부장판사나 한성진 부장판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이나 1심 선고나 이 신진우 부장판사의 이화영 대북송금 1심 판결문에는 이런 감정이 없습니다. 드러나 있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간 이런 판결문들은 2심에서 뒤집어질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건 온데간데가 없고 위증교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으로 이재명은 완전히 법적 정치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립니다. 과연 그럴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이 조기에 구속되지 않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죽는 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완전히 죽는 길입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과 지금 법적인 생명이 연장됐을 뿐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2심에 가면 뒤집어질 것이고 재판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대북송금 재판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특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고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내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건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고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벌금형, 이게 기준인데 징역형이 나와 있습니다. 1년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당장 살아났다 그러면서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꼭 이게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 보듯이 뭐 계속해서 미국의 트럼프 후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것에 6개월 만에 끝납니다.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이전에 끝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년 5월 이전에 끝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이 선거법을 뭐 위헌이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위헌이니까 이 고쳐야 한다. 또 위헌 제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끌어지지 않습니다. 위헌 제소를 해도 선거법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 속도는 결정을 합니다. 법원 재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버텨도 선거법 위반 내년 연말을 넘기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법적 정치적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그래도 민주당으로서는 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셈입니다. 그런데 내년 연말 2026년까지 이재명이 법적 정치적 생명이 연장된다면 민주당 이재명은 더 망하는 길이다 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대선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게 잘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제 또 개헌을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을 바꾸자. 대통령 선거를 1년 정도 앞당기자. 2026년 초에 대통령 선거를 열자. 이걸 또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막아내는 것은 국민의힘 108명만 똘똘 뭉치면 이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마 또 재표결을 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108명이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개헌 모두 108명이 똘똘 뭉치면 국회에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결해야 될 때다. 지금 불필요하게 뭐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 또는 뭐 그 뒤에 뭐 윤심이 있다. 이런 한심한 이야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짚어두고요.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이 3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 책임을 물어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앙지검장과 이 검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 시스템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재판도 1심, 2심, 3심이 있고 검찰 수사가 잘못되면 항고, 재항고가 있습니다. 재판도 항소 절차가 있죠. 그런데 탄핵을 하겠다.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한다라고 하면서 뭐 탄핵을 앞두고 또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에 대해서는 계속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판사는 존경한다, 존중한다. 이재명이 존중하는 그 판사에 의해서 이재명의 법적 정치적 생명은 끝장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사법부에는 유창훈이나 김동현 같은 이런 이재명과 부하 뇌동하는 이런 판사보다는 신진우, 한성진처럼 어느 진영에도 부하 뇌동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사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면 갈수록 경험이 많은 판사들일수록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방통위원장처럼 탄핵을 한다라고 하면 사표를 낼 수도 없고 검찰 인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지금 탄핵 요건도 되지 않는 것을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겠다 이겁니다. 탄핵 심리를 하는 동안. 그래서 오늘 이 중앙지검의 차장검사들이 공동으로 거의 뭐 입장문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입장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그 내부망이죠. 이 프로세스에. 이건 위헌이다. 이건 직권남용이다, 국회에. 이건 사실은 이 삼권 분립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직권남용으로 이 국회 민주당을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위헌입니다. 위법입니다. 탄핵은 말씀드린 대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검찰을 탄핵하겠다. 결국은 이 부분은 전국의 지금 판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판사들이 지난해 9월에 유창훈의 그 판결문을 봤습니다. 또 어제 김동현의 이 판결문을 봤습니다. 여기에 동의할 판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창훈이나 김동현 모두 이재명 무죄, 이재명 석방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문을 썼습니다. 모두 검찰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그 이야기를 겉으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 검찰은 나쁘고 이재명은 옳답니다. 이런 판결, 치우친 판결은 이건 사실은 뭐 권순일 재판 거래 이야기처럼 재판 거래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평생 유창훈이 지난 1년 동안 시달렸듯이 김동현과 유창훈은 이 이재명에 대한 두 가지 판결문, 이게 자신들이 판사를 하고 있는 한, 법조인인 한 가장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판결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많은 재판에 의해서 이재명은 왜 구속이 필요했는가 판결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가 라는 판결문도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이미 나왔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선거법 위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심각한 것이다, 죄질이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신진호 부장판사, 이재명이 직접 관여가 되어 있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에 대해서 뇌물 혐의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도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내일 모레 29일 이화영의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북 송금 재판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대북 송금, 이재명이 무죄를 받은 위정교사,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이재명이 질질 끌어도 내년 안에 모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위정교사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희락락하고 있는데 이게 2심에 가서 뒤집어지게 되면 재판은 곧 바로 끝나버립니다. 이 이재명이 위정교사 재판은 시간을 끌 수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이겼으니까, 무죄였으니까. 시간을 끌지 않으면 이게 2심에 가서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판사들,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이 뭐 이제 좀 무죄를 받았다라고 해서 민생을 챙기자, 한동훈 대표에게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라, 뭐 경쟁하자, 민생 경쟁하자. 또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뭐 부안외동해서 한동훈의 검사 정치는 끝나야 한다, 민생 정치로 돌아가야 된다, 민생 해야죠, 민생 챙겨야죠. 그런데 법치는 기본입니다. 범법자는 처벌하는 것, 정치 권력 뒤에 범법을 저지르고 방탄하려고 하는 이재명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재명의 위정교사 이 재판 이후에도 29일 대북 송금 재판, 28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여기에서 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이 행사가 됐기 때문에 이 재표결은 28일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달로 넘길 것이냐,
다음 달로 넘어가게 돼도 지금 이재명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12일에는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조국은 곧바로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그 탄핵을 앞두고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당기는 방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헌법을 바꾸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 헌법에 대해서 이 개정하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서는 국회에서 아무리 헌법을 개헌하겠다라고 해도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노리게 될 겁니다. 가령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위헌 제소 탄핵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하는데 판사는 탄핵하지 못합니다. 제가 계속 이재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검사보다는 오히려 신진호 부장판사고 한성진 부장판사일 겁니다. 그런데 신진호와 한성진은 탄핵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겁이 나는 거죠. 이렇게 재판 지연을 하고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뭔가 또 거래를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소위 패싱하고 왕따를 시키고 여권 내에 이 분열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개헌 논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자신이 어떤 거래를 해서 이 개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건 지금 자신의 방탄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의 여러 가지 계산들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의 이런 꼼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방탄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말 그대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하는데 국민의힘도 이게 지금 한동훈 리더십, 한동훈을 끌어내리자, 어떤 경우에도 한동훈과는 못 가겠다, 이런 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윤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당원 게시판 저 정치적인 공세에 이 한동훈 끌어내리기 아니냐. 그 뒤에 이제 또 윤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친윤 일부가 나서고 있는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부분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정면으로.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봐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것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지난 11개월 동안 한동훈 끌어내리기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깜도 되지 않는 걸로 계속 당대표를, 당원들의 손으로 뽑은 이 당대표를 끌어내리게 하는 것은 한동훈을 키워줄 뿐입니다. 한동훈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의 경쟁이 되는 이 경쟁자를 키우는 것이 방법입니다. 감정으로 이 정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잔꾀 감정적인 검찰에 대한 이런 걸로 지금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좀 더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한동훈은 당연히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여권 내에서, 여당 내에서 한동훈만한 리더십이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쇄신이라든지 민생 챙기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도권을 쥐고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동훈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을 헐뜯고 끌어내리는 정치, 대표적인 청산해야 될 구태 정치입니다. 정치개혁의 대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남을 공격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공작하고 이런 사람이 정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 정치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스스로 더 잘하는 정치
정치를 더 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뭐 완전히 남을 끌어내리는 이런 정치가 없어질 수야 없겠지만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법적 정치적 생명은 연장됐을 뿐이다. 이 이재명의 정치적 법적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이재명에게나 민주당에게나 오히려 더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존중한다. 뭐 별의별 일을 다 시도를 해도 결국 이재명은 내년에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